자,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먼저 마이너스, 이것부터 처리를 해주는데, 여기가 짝수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고, 루트 2의 4제곱, 이렇게 해주고, 얘도 역수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8분의 1에 3분의 2승, 이렇게 마이너스들부터 좀 처리해 주시면 좋고요. 자,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니까 얘는 4가 되겠죠. 그죠? 곱하기 8분의 1에, 자, 얘는 8분의 1에 3분의 1승을 제곱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죠. 얘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정답은 1번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세타는 2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얘가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사인 제곱 세타는 자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는 바로 나오죠. 9분의 5다.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오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9분의 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 정답은 4번. 자, 5번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초항이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얘는 문제를 답을 쓸 때는 보실 때 A2, A3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 자체가 항이 4개 늘어났고요. 여기서도 4개 늘어났어요. 그래서 답을 먼저 써주시면 답은 자, 여기서 이렇게 항이 4개씩 늘어났다는 얘기는 얘한테도 그죠? 공비가 4개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3의 R의 4제곱이에요. 그래서 R만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A2는 AR이고요. A3는 AR 제곱이에요. 여기서 A를 묶어주시면 R 플러스 R의 제곱이고 얘가 2분의 3이고요. 자, A가 4분의 1이니까 R 플러스 R 제곱은 6이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R이 2개가 나오는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만 챙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3의 16배. 그래서 83, 24. 5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0부터 파이에서 정의된 이런,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얘가 x는 a에서 최대고 x는 b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그 두 점 사이에 기울기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삼각함수 그려볼게요. 자, y축 하나 그려주고 x축 그려주시고요. 그죠? 자, 여기다가 주기가, 여러분들 얘는 주기가 파이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이렇게 딱 찍어주시고,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형태, 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자,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x는 언제 최대가 되죠? 여기 x는 여기 a, 얘는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파이. 이렇게 되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아주시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 점하고 이 점 사이 기울기. 자, 요걸 이제 구하자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를 뭐 마이너스 1인 거 아시죠?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고요. 그럼 x 증가량 여기가 2분의 파이죠? 여기가 2분의 파이. 자, y 증가량은 2고요. 그래서 2분의 파이분의 1분의 2 파이분의 4.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10번은 이제 조금 여기서부터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사람들이 좀 많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형 문제에 너무 시간 끌지 마세요. 버려도 된다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자, 일단 AB의 길이가, 자, 문제에서 AB의 길이가 지금 몇이라고 나왔냐면 3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2라고 줬어요. 자, BC의 길이는 여기 2라고 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BAC. 자, 여기가 나왔죠?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의 값이 8분의 7이라고 준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들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느냐 마느냐. 자,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말이 바로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이 말 자체가 AC를 구해라라는 소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별로 쓰잘데기 없어 보이지만 이런 말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해설 작업하다가 들어간다 그랬죠. 자, 왜? AC의 길이가 구하다 보면은 3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AC를 구해볼게요. 자, 코사인 알파는 8분의 7이고요. 얘는, 자, AC의 길이를, 자, 여기를 X라고 좀 잡아볼게요. 자, 얘는 2배의 3X고요.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려줄게요. 4. 자, 그러면은 3X죠? 3X 21X는 4X제곱 플러스, 자, 얘가 5죠, 5. 5, 4, 20. 이렇게 될 거고요. 4X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20은 0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X-4에 4X-5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X는 4랑 X는 4분의 5가 나와요.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말이 바로 이걸 제거해 주는데 사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4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거는 바로 요 길이죠. 이 길이. 이 길이를 또 구해야 되느냐. 왜냐면 지금 삼각형이요. 잡혔어요. 삼각형이 여기 하나, 둘, 셋. 여기서도 지금 길이 하나 알고요. 길이 하나 알고요. 각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 길이를 구할지 말지 생각을 좀 해주면 좋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도형 문제라는 게 굉장히 돌려서 풀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 길이를 구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관련 지식 하나, 관련 배경 지식 하나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뭐 이게 지금 교육과정상 빠졌는데 그렇다고 뭐 이걸 안 할 수도 없고요. 그죠? 교육과정 빠졌는데 자,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원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요런 거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P라고 잡고요. A, B, C, D라고 잡고요. 여기를 P라고 잡고, 여러분들 이거 접선이에요, 접선. T라고 잡고요. A, B, 이렇게 해주고, 선생님은 이걸 점점 공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점점 공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건,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와 같다. 자, 그 다음에, 자, 점에서 점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금 접점이기 때문에 T가 두 번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PT, PT는 PA 곱하기 PB다. 자, 이렇게 할선정리, 뭐 원과 비례, 뭐 여러 가지 말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렇게 돼 있다. 아무렇게나.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가운데 점을 그냥 P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이제 P라고 잡아주시면 여기를 A, B, C, D라고 잡았을 때 마찬가지예요. 점에서 점까지 같은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PA 곱하기 PC는 PB 곱하기 PD와 같다. 자, 사실 이걸 떠올렸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쓰면 너무 쉽게 풀리죠. 왜냐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설정을 해주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자, 여기에요.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슨 아이디어를 떠올렸으면 내가 지금 요 길이를 뭐 A라고 잡는다면 내가 얘를 구하고 싶어. 얘를 알아? 얘만 구하면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Y를 구하면 마지막으로 요걸 이용해서 답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y를 구하러 가볼게요. y제곱은 4 더하기 9 마이너스 2배의 2, 3, 8분의 7 이렇게 되겠죠. 13이고요. 얘가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21 2분의 얘가 2분의 26이니까 2분의 5 그래서 y는 루트 2분의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루트 10이 돼서 이제 최종적인 정답을 보여주면 a 곱하기 자 2분의 루트 10은 2 곱하기 2와 같다. 4 이렇게 되고요. a는 루트 10분의 8 그래서 5분의 4 루트 10 정답이 3번 이렇게 됐고요. 사실 선생님이 고민했었던 건
여기가 중점이라고 해서 중선 정리도 써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길이랑 이 길이까지 구해서 중선 정리를 써도 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럼 이제 이 길을 어떻게 구하지? 이 길을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먹먹함이 들었고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얘가 사실 뭐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뭐 노력을 해서 구해서 중선 정리로 구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요거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건데 요 길이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건데 그것까지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가 뭔지 선생님도 뭐 궁금하긴 하지만, 사실 도형에서는 이런 배경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냥 오늘 딱 보고, 아, 맞다, 저거 있었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경 지식 노트를 만드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몰랐던 거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누적누적해서 수능날 아침에 잠깐 한번 쭉 볼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 노트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다음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자, 12번.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자, 공차가 3이라는 얘기는 이 등차 수열이라는 녀석이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A 10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고요. 자, 그럼 가라는 조건을 해석을 하면 자, 가라는 조건을 해석했을 때 이 부분, 0보다 작다라는 부분은 0보다 작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그쵸, 부호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풀마, 마풀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얘는 증가하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마풀이 됐을 거라는 거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라는 조건에서 얻어낸 게 뭐냐면 A5는 음수고 A7은 양수야. 이거밖에 몰라. 지금. 자, 그럼 이게 양수, 음수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형태구나라고 해서 나를 보니까 절대값이 들어있죠. 그죠? 그럼 나를 조금 풀어서 써볼게요. 나를 풀어서 써주면 K에다 1부터 집어넣으면 A7 절대값 A7 더하기 절대값 A8 더하기 쭉 해서 절대값 A12까지 이렇게 더해지는 형태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A7이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는 수열이라면 얘네들은 싹 다 양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A7, A8, A9, A10, A11 좌변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지금 6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자, 얘도 역시 풀어줄게요. 자, 플러스 절대값 A2, 절대값 A9, 자, 이렇게 되죠. A8, A10, A12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두 녀석은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세 녀석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그쵸? 얘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럼 모르면 추론을 하라고 그렇게 시켰는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그냥 내가 뭔가 잘못 생각을 했다. 혹은 뭔가 조건을 더 못 찾았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어떤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게 양수인가? 음수인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얘가 1보다 큰가? 1보다 작은가? 이런 걸 모를 때는 추론을 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A6이 양수일지 A6이 0일지 A6이 음수일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차피 수능이라는 시험은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추론을 했다 치자. 그러면 만약에 자, 선생님 만약에 양수였었어. 이 답이 양수였었어. 그럼 내가 얘를 가정을 하는 거잖아. 추론이라는 건. A6이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쭉 문제를 풀었는데 모순이 아니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문제를 지금 보면은 A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만약에 이 문제가 A10의 값의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걸 다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A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A10의 값은 유일하다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추론 중에 하나만 맞아 떨어질 거라는 거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해주고 모순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나왔으면 그게 팩트인 거고 그게 답인 거야.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보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야. 아, 거기까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연습을 해야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얘 객관식이잖아. 그치? 객관식이기 때문에, 자, 그럼 봐봐. 어떻게 선생님은 생각을 했냐면, 보기들을 보자. 자, A12, 이것들인 거지. 자, 그럼 A12란 녀석은 A6으로부터 공차가 4개가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12가 되는 거지, 공차가, 여기가. 자, 그럼 여기서 12를 다 빼봐. 12는 2분의 24거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3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0이고, 얘는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A6을 쓴 거잖아요, 선생님이. 얘가 A10이라면. 그지? A6이 니들이 볼 때 양수일 가능성 거의 없어 보여, 선생님 볼 때.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 때 이걸 먼저 한 게 아니라 얘를 먼저 해줬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을 때는 당연히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사실 이런 감각을 좀 키워주는 게 시간을 줄이는데 많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선생님은 얘부터 할 거예요. 얘가 해주고 당연히 얘는 모순이 나올 겁니다. 네, 모순이 나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얘도 할 거고 얘도 할 건데 굳이 얘도 답이 유일해 버리잖아. A6이 여기면.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일로 넘어가 주는 게 좋겠지.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6이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A6이 양수라고 가정하면 얘가 그냥 풀리죠. 그러면은 저 식이 어떻게 되냐면 A7, A8, A9, A10 이걸 6개를 계속 다 써야 되나? 자, 얘는 6 더하기, 자, 얘네들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4. 자, 양수로 가정했죠? 그러면 A6부터 A12까지 이렇게 다 써지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해볼게요. A12 날아가고요. A10도 날아가요. 그 다음에 여기 A8도 있죠? A8도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있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럼 A4가 넘어오고요. 여기 남아있는 애들 A7, A9, A11인데 자, 항상 등차 수열은 대칭성 있게 배열해 주는 게 좋다 그랬죠. 그러면 더하기 A11을 여기다 써줄 거고 A9를 여기다 써줄 거고요. A7은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A6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A6이 되는 거고요. 이걸 지금 다 더하면 6이다라는 결론 얻어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자꾸 초항, 공차 이런 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항번호를 자꾸 보세요. 항번호가 13이죠, 합이. 그러니까 얘를 더해주면 2배의 A 6.5다 이렇게 써줘도 돼요, 여러분들. 물론 말은 안 되지만 논술이나 이런 데 쓰시면 안 되지만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은. 그럼 얘도 2배의 A 6.5예요. 등차 중앙 성질 이용한 거죠. 그럼 얘는 뭔지 고민하지 마시고 공차 3이에요. 그럼 여기서 4배의 A 6.5는 3이다라는 결론 얻죠. 3이다라는 결론. 그럼 A의 6.5는 몇이에요? 4분의 3이 나와요. 자, 지금 선생님이 A6을 뭐라고 가정했죠? A6을 양수라고 가정했어요. A6을 양수라고 가정했는데 A6.5가 이거예요. 그러면 A6은 A6.5부터 공차를 반개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만큼 빼줘야 되는 거면 A6이 음수가 나와버립니다. 여기서 2분의 3을 빼주면. 그러면 얘가 안 된다라는 모순이 발견이 되고, 그럼 바로 1로 가도 좋지만, 바로 1로 가줄게요. 이게 일반적인 풀이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좀 지울게요. 저거 지우면 아깝죠? 그죠? 선생님은 뭐 대충 풀었는데,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럼 A6이 음수라고 가정해주면, 여기서 A6도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그럼 얘네들 플러스를 달고 나오니까 A8하고 지워지는 거 마찬가지고 A10하고 A10, A12, A12가 지워지는 거 마찬가지고 얘네들 다 마이너스 달고 다 넘길게요. 그러면 자 넘어온 게 A2, A4, A6이 양수로 넘어오고 플러스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역시 대칭성 있게 A7, A9, A11 이렇게 배열해주면 자, 얘가 6인 거잖아. 그럼 얘는 아까도 했지만 얘는 등차 중앙 성질이 이용해주면 2배의 A 6.5. 얘도 2배의 A 6.5. 2배의 A 6.5. 그래서 A 6.5가 몇이래? 1이라는 거지. 6개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 6.5는 A6에서 공차를 2분의 1개 빼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A6은 2분의 3을 더해주면 2분의 5가 나오는 거지. 응? 잠깐만. 더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지? A6에서 공차를 2분의 1을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A6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음수라는 가정을 했고, 모순이 아니야. 그럼 이게 A6이 맞는 거고, A6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A10은 또 A1 구하지 말고, A6에다가 공차를, 그죠? 4개를 더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 3, 10이니까 2분의, 요게 맞네요, 그러면. 아까 A6이 마이너스 2분의 1 써놨잖아요. 그죠?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힘을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론을 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추론을 해야 된다. 그게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시점에서 시작이 됐는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추론할 때도 그러니까 뭐 3차 함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접할 때를 기준으로 많이 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원에서도 이런 추론 과정이 있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가장 많이 봤던 그런 형태로 추론해 준 게 맞다라고 생각을 선생님은 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13번 사실 쉬운 문제라고 생각은 드는데 막 쉬었다 어렵다 막 들쑥날쑥하죠. 쉬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쉬운 문제로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얘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하는 선생님이 독해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이 문장을 자, 어떻게 생각하면 n 중에 n이 있어. 1, 2, 3 이렇게 있어. 5, 6, 7, 8. 자, 얘를 만족하는 n의 가장 작은 게 6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6은 만족을 시키지. 그지? 이 얘기를 잘 봐야 돼. 6은 무조건 이 식을 만족을 해. 그러니까 x6은 k분의 1보다 작은 게 팩트야. 그 다음에 7은 만족시켜 안 시켜? 그건 몰라. 그걸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5는 만족을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5부터 요 1, 2, 3, 4, 5는 절대 만족을 안 한다는 얘기야. 왜? 그럼 최소값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6은 만족을 시키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만족을 못 시킨다. 그래서 x5는 k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독해력이 필요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선생님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고, 자, 특히 이 문장을 보시고, 이 n이 실수가 아니잖아요. 이 실수의 최대치수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실수의 최대치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 자연수, 툭툭툭 끊어져 있는 이런 자연수기 때문에, 최소값이 6이다. 라는 말은 6은 돼. 7은 몰라. 그러니까 7은 언급하면 안 되고 5는 절대 안 되지. 4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작도 다른 거예요. 시작도 뭐냐면 k분의 1이라는 녀석은 x6보다는 커야 되고 x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었어. 왜? 이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6과 x5가 뭐길래?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Q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해요. 자, QN의 X좌표를 XN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자, 요 X좌표가 X1인 거고, X2, X3, X4,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A라는 점의 좌표가 2에, 64에 2의 64승. 사실 그래프는 절대 이렇게 안 생겼겠죠. 자, 그럼 P1의 좌표는 Y좌표가 동일하니까 2의 64승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쓸까? 2의 4x승이잖아? 그럼 요 X좌표는 4x는 64, 즉 x는 16, 요렇게 들어오겠지.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그럼 x가 16이니까 16,2의 16이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2의 16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이거니까 역시 4x는 16을 풀어야 돼. 그럼 x는 4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했냐면 발견을 해야 돼. 여기가 64였었어. 그럼 이렇게 한 번 진행할 때 나누기 4가 되지. 여기서도 한 번 진행할 때 나누기 4가 돼. 그러니까 얘도 1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 그게 맞다면 멈춰야지, 그지? 얘가 1인지 확인해보고, 아, 1, 4, 16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x의 원이 4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x2가 4의 1승이고, x3가 4의 0승이라면, x6은, x5부터 할게, x4는 4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는 4의 마이너스 2승 16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의 마이너스 3승 64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끝났지. 64분의 1보다 크고 16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요거 사이에 자연수의 개수니까 64에서 16을 빼버리면 되니까 48. 정답은 1번. 요렇게 되겠죠. 자, 요런 과정. 자,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체크해주고 싶은 거는, 자, 이 그림이 또 나올까? 아,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오는데, 이 문장은 또 나올 수 있어. 이런 형태의 문장은. 그러니까 요런 건 기억을 해주자는 거지. 여기까지 할게요. 자, 15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이걸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순방향 문제잖아요. A1이 0이에요. A1이 나왔고요. A22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방향 문제, 거꾸로 A1 찾는 문제가 아니라 순방향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서 K 값은 상수예요. K 값은 정해져 있다. 상수고 그걸 찾는 거야. K는 이 N에 따라서 변하는 게 절대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상수값이 있어. 상수값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서 배경 지식은 K 플러스 1분의 1, K는 자연수잖아요? 그죠? K는 자연수니까. K 플러스 1분의 1하고, K분의 1하고 얘가 기본적으로 더 커요. 항상,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에서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어주냐면, 자, 항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조금 올려주래요.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좀 많이 내려주래요. 근데 일정한 값을 올려주고 일정한 값을 내려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 걸 만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걸 좀 선생님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직선 하나 그려주고요. 선생님이 직선 하나 그려주고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정도까지만 가볼게요. 자, 근데 첫 번째 항이요. 0이에요. 그죠? 0이에요.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1번에 해당되죠. 1번에 해당되니까 위로 올려줘야 돼요. 얼마만큼? 자, 요 K 플러스 1분의 1만큼 요 정도로 이렇게 올려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A2는 양수니까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더 내려와야 되죠. 여기서 요만큼 내려와야 돼요. 무조건 음수가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팩트는 A2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 다음에 A3는 무조건 음수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왜냐면 이게 절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올려줘야 되잖아요. A3가 음수면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A4가 양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A4라는 녀석 있죠. A4라는 녀석은 음수일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음수일 수가 있을까? 왜냐면 여기서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 정도 내려왔는데 이렇게 갖다가 쳐봐. 음수이라고. 그지? 자, 내려왔고 여기서 이렇게 갔어. 그럼 얘가 음수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선생님은 이걸 제일 먼저 생각했거든. 여기서 올라갔어, 내려왔어, 올라갔어.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뭐라 그럴까? 처음에 K분의 1만큼 올라갔잖아. 그 다음에 K 플러스 1분의 1만큼 내려왔지. 그 다음 다시 K분의 1만큼 올라갔어. 그럼 K분의 2에서 K 플러스 1분의 1만큼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A4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음수일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해주면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고 K 플러스 2가 돼. 그럼 얘가 잠깐만 2K 플러스 2 선생님 뭐 잘못 썼죠? 올라가는 게 작아야 되는데요. 다시 쓸게요.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얘가 처음에 K 플러스 1만큼 올라가고요. K분의 1만큼 빠지고요. 다시 K 플러스 1만큼 올라갔는데 얘가 음수가 될 수 있느냐 라는 얘기는 자, K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1이고요. 2K 마이너스 2K, K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K-1이잖아요. 얘가 결론이. 그러면은 얘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K는 1보다 작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무조건 얘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즉, 여기서 올라갔어.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반드시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음수가 돼서 그죠? A4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럼 어떤 형태지라고 생각을 여러 번 반복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셔야 돼요. 그냥 해설만 보시면 안 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K에다 숫자 넣어서 하는 건 별로 좋진 않고 얘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복이 이렇게 그걸 눈치채야 되고 자 이전 항이 음수였어. 그러면 다음 항은 음수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전 항이 양수였어. 그랬을 때 다음 항은 양수일 수는 없어.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 발견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자, 그게 선생님 볼 때는 이 문제를 푸는데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볼게요. 자, 그걸 이제 찾았고요. A22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라. 자, 이런 K가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의 K의 값이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요렇게 있는데 자, 여기 1이야. 1에서 0으로 시작하잖아? 그럼 22에서 0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반복이 돼. 그러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요 정도의 갭이 생겨, 갭. 그지? 그 다음에 또 올라가. 그 다음, 올라가는 게 좀 적고 내려오는 게 좀 많아. 그지?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또 내려와. 그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딱 올라오면서 끝날 거라는 거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마지막에 딱 올라오면서 끝났겠다. 그치? 왜냐면 내려오면서 끝나진 않아. 왜냐면 요게 요 폭을 보면은 계속 요게 폭이 줄어. 그러다가 딱 0이 돼서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자,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AN이 양수일 때 AN 플러스 1은 양수가 될 수 없어. AN이 음수일 때 AN 플러스 1은 음수가 될 수 없어. 이걸 이제 문제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A22가 0이 됐은 이유는 A21이 음수였기 때문에, 음수여서 여기다가 A21에다가 뭔가의 값을 더해줘서 A22가 딱 0이 됐다.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내려오면서 딱 0이 될 수는 없어요. 내려오면서 딱 0이 될 수는 이게 계속 폭이 줄어들면서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A22가 0이었지. 그러면 얘가 최초로 A20에서 0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요 사이에서 한번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딱 0이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여기서 딱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초로 0이 한번 되고 그 다음에 또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초로 0이 될 수도 있고 요렇게 0이 한번 됐다가 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뭘 생각했냐면 바로 여기 1부터 22까지 요 길이가 20이거든. 그러면 이 21이라는 숫자의 약수를 생각한 거야. 길이가 21이니까. 그럼 이 약수는 1, 21, 3, 7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21이 뭐냐면 이게 계속 0인 거야. 계속 0. 한 칸 한 칸이 다 0인 거야. 그지? 그럴 순 없지. 그 다음에 이 3이란 얘기 뭐냐면 여기가 1이고 22잖아. 그럼 여기를 세 번마다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0 되고 또 0 되고 또 0 돼서 7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과정이. 그지? 그 다음에 얘는 7칸마다 여기 A1인데 쫙 이렇게 해서 여기 0이 되는 거야. 그다음 쫙 이렇게 0이 되는 거고 쫙 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치 최초로 20일 최초로 20일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와 이렇게 딱 0이 처음 된 거지. 그래서 세 가지 경우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자, 이제 제일 첫 번째 몇 번? 7번 만에. 그죠? 7번 만에 0이 된 거야. 그러면 A1이고요. 요 길이가 3이 되니까 A4죠.
그죠? A4가 최초 0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세 번 주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 길이가 7이죠. 7. A1이고요. A8. 자, A8이 최초 0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22가 최초 0.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A4가 최초 0이에요. 자, 그러면 A4라는 값은 0에서 출발해서 K 플러스 1분의 1만큼 올라가고요. K분의 1만큼 내려오고요. K 플러스 1분의 1만큼 세 번 거리가 3이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0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1이 0. 그래서 여기서 아까 했던 거죠, 우리가. 통분의 양변에 K 플러스 1 곱해주시면 2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얘가 0이니까 K가 1이 되면 돼요. 그래서 K는 1이 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A8까지야. A8까지면 7칸을 가야 돼. 7칸을 가면 올라가는 게 4번 생기고 내려오는 건 3배 생겨요. 왜냐면 처음에 올라갔고 마지막에 올라와서 0이 돼야 된다 그랬지 아까.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1이 4번, K분의 1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0인 거야. 양변을 곱해주면 4K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1 얘가 0이니까 K 마이너스 3 그래서 K는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K가 3일 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22라는 건 세 번째 22라는 얘기는 얼마만큼 간 거야? 21칸 간 거지. 21칸 갔으면 올라가는 게 몇 번? 11번. 내려오는 게 10번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11 마이너스 K분의 10 얘가 0이다. 그래서 11K 마이너스 10의 K 플러스 1이니까 K는 10이 나와요. 그래서 K가 10. 정답은 14.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생각할 거리도 많고요.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생각하기가 좀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 라는 게 문제를 읽어내는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15번을 그냥 건너뛰고 문제를 푼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런 말 때문에 좀 건너뛰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K가 하나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추론을 잘못해도 틀려버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건너뛰는 친구들도 많지만 문제 읽는 훈련들은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읽는 훈련. 왜냐면 이 수학적 귀납적 정의가 얘가 15번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몇 번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데 12번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건너뛸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난이도로 배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유형별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답을 내는 과정까지도 연습을 해주면 좋고 문제 읽으면서 다음 항은 이전 항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훈련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16번 로그 방정식이 나왔고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유일하겠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진수 조건부터 써주시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근데 어차피 이거 지금 뭐 유일한 실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네요. 자, 로그 2의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는 로그 2의 2의 5승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얘는 32다. 그래서 x제곱은 36이다. x는 뿔마 6인데요. 뭐 6이겠죠. 마이너스 6을 체크를 못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보시면요. 18번은 선생님이 시험지 검사하다 보면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공식 써가지고 막 2, 4, 뭐 10, 11, 뭐 더하기 10A 이렇게 풀어도 뭐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이 문제는 3점짜리 문제니까 이렇게 풀어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나중에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랬죠, 선생님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눈이 안 좋아지는 거야, 눈이. 루테인 먹어도 안 돼. 얘를 딱 보자마자 무슨 수열이야, 이거? K에 대한 1차식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2분의 항수의 초항 4 더하기 A 더하기 마지막 항 40 더하기 A. 이게 250이다. 이렇게, 선생님, 이거 속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데요? 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5니까 50. 그래서 44 더하기 2A는 50. A는 3. 이렇게 푸는 걸 선생님은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거 뭐 안 틀려서 안 받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틀린 것도 좀 봐라, 맞은 것도 좀 봐라 라고 하는 게 이런 습관을 좀 고치자고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얘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모든 n의 값을 한번 다 더해봐라 라고 했고요. 자, 얘가 정수가 되려면 일단 밑쯤 정리해 줄게요. 64가 2의 6승이니까 6분의 1이 앞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요. 로그 2의 4n 플러스 16분의 3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요 빨간색으로 체크한 이 녀석이 2의 거듭제곱꼴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2의 거듭제곱꼴 형태가 되면 3분의 2k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정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k는 얘가 정수가 되면 k는 3의 배수가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3의 배수가. 그래야 얘가 정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포함해야 되죠. 3의 배수가 아니죠. 3의 배수가 아니라 K는 일단은 3을 포함하고 어떤 정수가 되면 되는 거죠. 3을 포함한 정수, 요렇게. 그러면, 아니다. 3을 반드시 포함한 2분의 A 형태가 돼야 된다. 그지? K는 2분의 3A가 되면 얘가 2분의 3A가 되면 K가 2분의 3A를 넣어볼게요. K에다 2분의 3A를 넣어주면 그죠? A가 뭐가 돼요? 정수가 되는 거죠. A가 정수. 그러니까 여기서 K는 2분의 3A 형태고 A는 정수. 그지? 자, 정리했어요. 자, K는 2분의 3A 형태면 되고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2도 뭐 포함해도 되는 거고 A는 정수. 자, 이렇게. 그러면, 자, 4n 플러스 16분의 3이 2의, 2분의 3a 형태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볼게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얘가 자연수죠, 분모도. n이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면은, 여러분들 여기 자연수면 자연수, 얘는 무조건 유리수예요. 유리수. 근데 요 A라는 녀석이 요 2를 품지 않으면 즉 분모의 2가 남아있을 수도 있죠. A가 정수니까. 그럼 얘는 분모의 2가 남아있으면 무조건 무리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A는 무조건 2라는 숫자를 품어야 돼요.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그럼 요거를 딱 생각을 해주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어차피 K는 그냥 3 곱하기 정수 이런 형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를 새로 만든 거야. 3B 이렇게 이런 형태면 그냥 끝나는 거야. 3만 제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선생님 2를 품어도 돼요. 2를 품으면 어차피 여기에서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고 K에다 3B를 넣어서 다시 써주면 얘가 그러니까 B는 뭐면 돼 이제? B가 그냥 정수면 되는 거야. 아무거나. 2를 품든 안 품든 상관이 없어. 그냥 어차피 제거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얘가 이제 B가 정수인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 좀 써볼게요. 4n 플러스 16분의 3이 2의 3비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n 플러스 16은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비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b는 정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애가 16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들 음수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b는 음수가 돼야 되죠. b는 음수. 음의 정수. 자,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여기서 그냥 할까요? 아니면 n에 대해서 정리를 계속 해볼게요. n에 대해서 정리를 계속 해주면 4n은 3의 2의 마이너스 3비승 마이너스 16이고 n은
3에 2의 마이너스 3b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b는 아까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b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3은 3에 2의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래서 6, 2 이렇게 됐고요. 자, b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n은 3에 2의 4승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6, 16에 48, 44 이렇게 나오고요. b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 n은 3에 9, 2의 7승 마이너스 4 2의 7승이 128인가요? 128 그죠? 128 곱하기 3 83, 24 8, 384, 380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얘는 3 곱하기 2에 10승이니까 이 넘어가네요. 그죠? 1000이 넘어가죠. 1024에서 4를 빼면. 얘가 이미 1024니까 넘어가죠. 훌쩍. 그래서 요거 3개만 n이 되겠습니다. 자, 이 3개를 더해주면 46 더해주면 426. 예, 정답은 426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뭐 엄청나게 뭐가 많이 들어간 거 있진 않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 요 2를 달고 다녔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 식 바로 바꾸면 되죠. f'2를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fx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자, 2 대입해서 12, 즉 2번인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4번입니다. 4번은 0의 자극한이니까 이렇게 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2고요. 1의 우극한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답은 마이너스 1, 즉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그쵸, 접어 올린 거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은 좌극한과 우극한 함수값 얘네들이 꼭 똑같지 않아도 부호 차이가 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절대값을 씌워서 같게끔 맞춰줄 겁니다. 자, 봤더니 문제에서 오케이 마이너스 1일 때 끊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고요. 좌극한입니다. 그 다음에 우극한 마이너스 1이고요. 함수값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이거 자체로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쵸, 절대값을 붙인 것으로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 결과적으로 우리는 왼쪽에 거 2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0과 2가 될 것이고요.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2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자 3이죠. 이번엔 3에서 끊어져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3의 좌극한 3 될 거고요. 절대값 쓰면서 가면 되겠죠. 우극한 3b-2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도 3b-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왼쪽에 2개를 좀 계산하면 될 것 같고 3b-2가 3과 마이너스 3이라고 두고요. 따라서 3b가 5와 마이너스 1이 돼서 따라서 b는 3분의 5와 마이너스 3분의 1, 즉 양수기 때문에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5하고 2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x에 대해서 f5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f1이 3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1부터 5까지에서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5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3을 여기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 놓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여기서 기울기가 계속 5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5인 직선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5의 값이 나올 수 있겠죠. 왜? 직선이니까. 따라서 요 길이가 4가 될 것이고 기울기가 5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20이 되겠죠. 따라서 3에다가 더하면 2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최소값은 23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직선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왜 직선이냐면 예를 들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5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는 물론 더 빨리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든 곡선이든 5보다 더 빨리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일 작은 값은 2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F하고 G가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A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는 우리가 내신 때도 많이 연습했던 문제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F하고 G가 부등식 관계가 이러니까 자,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있는 X가 있는 애들은 좌변으로 몰고요. 문자가 없는 상수들은 우변으로 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자, 왼쪽에 있는 요 함수 y는 자, 이 함수와 그 다음에 요 함수 a-6이라는 상수 함수가 이 관계를 이루도록 할 겁니다. 단 x가 0보다 큰 쪽에서. 따라서 우리는 좌변에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0보다 큰 쪽만 봐줘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0이 이쯤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프는 여기만 보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빨간색인 a-6이 더 아래쪽에 있으면 됩니다. 여기 부등호 작으니까 더 아래쪽에 있으면 돼요.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즉 1을 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을 넣으면 -1이니까 결과적으로는 -1이 a-6보다 크면 되는데 등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같아도 됩니다. 따라서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즉 최대값은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1번입니다. 11번은 일단은 자, 둘이 원점에서 출발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당연히 원점입니다. 다른 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Q가 속도가 각각 이렇게 되고 출발한 시각부터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라고 얘기한 건 뭡니까? 그쵸? 위치가 0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이게 0이면 되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니까요.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되게끔 맞춰주기 위해서 자, 2분의 1 t 제곱이고요.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자, -2를 곱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t 값은 0과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q가 움직인 거리니까 움직인 거리는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v2의 그래프를 보면 쉽긴 한데 원점을 지나는 그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4를 넣으면 되겠네요. 4를 넣게 되면 이 부분의 면적 얼마입니까? 그렇죠. 4니까 12죠. 2분의 1에 4 곱하기 12 해서 2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하고요.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오케이, 3차 함수네요. 자, 근데 밑에 gx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f를 적분해서 g가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f는 몇 차예요? 그렇죠. f는 우리는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자, 보기 봤더니 죄다 기억 니은이 f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gx를 가지고 fx의 개형을 찾아서 그 개형들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하기 위해서 지금 f0은 0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자, gx 보니까 어때요? 범위에 미지수 들어가 있죠? 미분합시다. 자, 미분해놔서 fx를 끄집어내 볼 거예요. 자, 미분을 하게 되면 음수고요. 그 다음에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gx가 3차 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다가 0 넣은 것과 아래다가 0 넣은 게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f0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니은 한번 가볼게요. 니은 가봤더니 fx는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fx의 개형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gx가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gx 찾으러 가봅시다. 자, gx를 이렇게 두고요. 자, 미분할게요. 왜? g'x가 fx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분해 놓고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f0이 0이거든요. 우리 기억에서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g'0이 f0 값하고 같을 것이고 그럼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g'x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x로 묶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럼 우리는 g'x의 그래프의 개형을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g'x 그래프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세 가지까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자, 0 되는 값이 현재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2b인데 b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각각 나눠지겠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자, b가 만약에 0이에요.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g'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fx를 좀 찾아볼 거고 f가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자, g' 볼까요? 자, 양수 쪽은 그냥 그려 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이쪽은 그냥 그려졌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해됐죠? 그리고 음수 쪽은 x축 대칭해서 그려 라고 얘기했으니까 저 음수 쪽 그래프는 x축 대칭하기 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예요. 즉, 요 그래프가 x축 대칭해서 올라온 그래프다 보니까 이렇게 분홍색 그래프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f가 지금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극대값을 안 갖죠. 자, 그럼 문제 조건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면 지금 더 생각해야 되는데요. b가 0이게 돼버리면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습니다. 자, 문제 조건들 보시면 b가 0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발례가 나와서 니은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뭐라고요? b가 0이 아닐 때 어떻게 되냐고요? 알았어요. 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다 들려요. 자, 그럼 b가 0이 아닐 때 한번 해볼까요? 자, 음수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음수일 때 할 테니까 니들이 양수일 때 하세요. 알겠죠? 뭐라고요? 다 해달라고요? 시끄러. 자, 갑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여기가 g'이겠죠? 그러면 b가 음수가 돼버리면 지금 요 식에서 요 값은 양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b가 되고요. 여기가 0이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fx를 다시 한번 찾으러 가보면 0보다 큰 쪽은 그냥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거고요. 0보다 작은 쪽은 x축 대칭할 거 x축 대칭해서 그리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이 x축 대칭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fx 어떻습니까? 그쵸? 극대 같죠? 여기 극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네요. 양수일 때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니은은 일단은 발례가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디귿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는 F1이 2부터 4래요. 자, F1 구하러 가볼까요? 자, F1을 구하기 위해서는 G'1을 구하면 되고 G'1이 정확히 F1과 똑같습니다. 왜냐고요? 여기 G' 구해놨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1 대입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라서 G'1이 얼마냐면 G'1을 우리 위에서 구하놓은 식 어딨죠? 여기 있죠? 여기다가 한번 넣어봅시다. 따라서 1 대입하게 되면 3 플러스 2b가 되고 3 플러스 2b가 뭐라고요? 2부터 4 사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 빼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다. 이렇게 해서 b의 범위를 일단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fx를 좀 정리하러 갑시다. 자, fx를 찾으러 가보면요. 지금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지금 니은을 찾으면서 그래프를 그린 걸 보면 지금 이쪽도 그렇고요. 이쪽도 그렇고 그냥 G'X 그냥 그대로 갖다 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수인 쪽은 G'X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x가 음수인 쪽은 어떻습니까? x축 대칭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축 대칭해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디귿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요것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즉 얘는 fx에서 x를 뺀 값,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찾으셔도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fx-x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네들에 대한 근이 3개냐라는 것을 지금서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거 b, 이 범위 당연히 써먹어야 되겠죠? 요거 가지고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첫 번째 식부터 해볼게요. x가 음수인 부분부터. x가 음수인 부분에 해를 좀 따져 들어가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x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우리는 0 되는 값을 찾는 거니 x가 0일 때하고 3분의 마이너스의 2b 플러스 1을 찾게 되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0보다 작은 쪽을 보기로 했으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얘는 해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우린 조금 아까 b의 범위를 가지고 얘네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2배 하고 1 더하면 되니까, 자, 만들어 봅시다. 범위를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에 있네요. 즉 0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한계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묶어볼까요? 이렇게 되고, 그럼 x값은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2b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면 이번엔 0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0을 포함하니까요. 됐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엔 뒤에 거를 또 찾아봅시다. 따라서 2b 마이너스 1이니까 2b 마이너스 1은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즉 0보다 크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2개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합은 3개가 맞고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맞아서요. 답은 기역과 디귿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17번입니다. 부정적분이 있죠? 뭐 말할 거 있나요? 적분하면 되죠. 자, 0 넘으면 마이너스 1이네요. 따라서 C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fx는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9번입니다. x는 1에서 극소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미분에서 1을 대입하면 0이겠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극대값은 4다 라고 했으니까 극대값 4로 우리 a, b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 이렇게 됐고요. 자, 1 넣으면 0이라 그랬으니까 1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f'x를 다시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돼서요.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세실근이 f'x가 되면서 우리는 fx 그래프를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극대값이 4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4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0 대입하면 4가 되네요. 그러면 f0은 b고 4가 되니까 a와 b를 더해라 라고 얘기했으니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20번입니다. 20번은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죠. 그리고 범위에 미지수가 있네요. 그리고 1과 4에서 극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G'1하고요. G'4가 0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범위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미분하겠죠. 그래서 미지수 미분하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다가 1을 넣고 4를 넣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f 절대값 f2 값하고 절대값 f1 값이 같고요. 그 다음에 4를 넣게 되면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 fx를 접어 올린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접어 올렸죠. 그리고 나서 1하고 2하고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4하고 5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같은 값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딱 그어보면 점이 4개가 나오는 부분이 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작은 값으로 하나씩 가는 거예요. 1, 2, 4,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F1하고 F2가 이렇게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꼭 F4하고 F5도 여기가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1하고 2는 여기 이렇게 해서 방금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4하고 5는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의 길이가 1인데 여기의 길이도 1이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프가. 왜? 이쪽이 더 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만큼 똑같이 1이 나오려면 이 동일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처음에 그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칭성에 의해서 가운데는 얼마가 돼요? 그쵸,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fx의 식이 잡힙니다. 최고차항 2고요. x-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 모르니까 k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f2하고 f1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우리는 f2의 값과 f1의 값은 마이너스 차이가 나겠구나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얘네들을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돼서 이 k가 마이너스 10이니까 k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f0 값 구해줘 라고 얘기했으니까 0을 대입하게 되면 1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답이 13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극소인 것은 어디서 썼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극소가 지금 1하고 4에서 극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사실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식, 우리 도함수식 얘를 가지고요. 한번 식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놓고 쟤네들을 그림을 그려볼 건데 우리 첫 번째 식을요 이렇게 분홍 색깔로 그리고 두 번째 식을 이렇게 빨간 색깔로 그릴게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려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분홍 색깔, 빨간 색을 먼저 그리죠. fx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접어 올린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분홍 색깔 그래프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 됐다고 해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극대극소를 따지기 위해서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0 되는 값을 이렇게 찍어 보면 이렇게 3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걔네들로 해서 이렇게 증가함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를 A, B, C라고 하면 A보다 작은 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빨간색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이 더 크면은 뒤에서 빼는 함수가 더 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그쵸? 여기가 극소고 여기가 극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므로 자, 빨간색 그래프만 우리는 fx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빨간색 그래프만 다시 이렇게 그려온다면 지금 A라고 했던 점이 요 점이 이렇게 와서 여기가 될 거고 자 그다음에 4라고 했던 점이 대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가 되고 나머지 값 여기는 2 여기는 5가 되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사실 요거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림을 선생님처럼 위에서 그냥 그려서 얘네들이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 요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꼭 확인을 안 하셔도 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극소인 점을 확인하긴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두 양수 a, b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고요. fx에 대해서 다음 연속이래요. gx가 연속. 따라서 위에다가 0 넣은 거, 그쵸? 3f0과 밑에다가 0 넣은 거 a의 f-b 값이 같다라는 것으로 일단 식을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4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식을 보니까 극한값인데 존재하지 않는데요. t가 얼마하고 얼마에서 마3하고 6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우리가 식을 좀 째려보니까 어때요? 그쵸 마이너스 3 넣으니까 분모가 0이 되죠. 아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마3하고 6에서만 존재를 안 해야 되니까 나머지 값들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존재할 때 상황을 좀 생각한다면 0분의 0꼴이 돼야 될 것이고 루트가 있으니까 우리는 유리화를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유리화를 합시다. 그 다음에 위에는 합차가 됐을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똑같으니까 없어지네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gx거든요. 근데 x가 현재 마이너스 3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위에서 함수가 위에 걸로 정해진다는 것이 분명해지네요. 그래서 식을 gx 대신에 x로 바꿔서 씁시다. 위에 식을 바꿔서 이렇게까지 되겠죠. 보다시피 지금 분모에는 x 플러스 3이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0분의 0꼴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도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럼 fx는 x 플러스 3을 하나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것이 되고요. x 플러스 p다 라고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하고 정리를 좀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x 플러스 3의 제곱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g의 마이너스 3은 주어진 식에다가 넣어보게 되면 그쵸 여기 분홍 색깔 여기다가 넣는 꼴이 되기 때문에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게 0이 됐으니까 우리는 요 식이 한 번 더 정리가 돼서요.
GT가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절대값을 씌울 것이고 위에는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마이너스 3하고 6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분수꼴이 됐고 분수꼴에서 0이 되는 값이 분수꼴이 됐고 분수에서 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렇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입니다. g의 마이너스 3과 g의 6 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맞춰서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gx를 좀 써볼까요? 자, gx를 쓸 수 있는 이유가 조금 아까 파란 색깔 요거 가지고 우린 gx를 좀 완성해 봅시다. 자, 여기가 x 플러스 3의 제곱에 이렇게 되고요. 밑에 식은 자, x 마이너스 b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0이 되는 값, 즉 분모가 0이 되는 값, 조금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거 분모가 0이 되는 값들을 좀 조사해 보면 x 값이 마이너스 3하고요, 마이너스 p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3, b 마이너스 p까지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마이너스 a 같은 경우는 음수지 않습니까? 왜냐면 문제 맨 앞에 써있죠, 양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a, 즉 요 식에서 마이너스 a는 근이 안 돼요. 0보다 큰 것만 근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얘는 일단 근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나온 나머지 애들이 얼마로 맞춰져야 되냐면, 그쵸, 마이너스 3하고 6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6으로 맞춰주려면 우리는 p가 3으로 맞춰지게 되면, 그러면 x값 다시 한번 써볼까요? 마 3이죠, 마 3이죠. 그 다음에 b-3이고 b-3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b값이 자동으로 9가 되면 마이너스 3하고 6만 0이 되기 때문에 딱 거기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되겠죠.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fx식을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G4 좀 구해줄래? 라고 했으니까 G4를 써보면 G4는 밑에다가 넣어야 되네요. x 플러스 a니까 4 플러스 a가 되고 4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4 플러스 a에다가 f의 b는 9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a 값을 찾으러 가야 되겠네요. 자, a 값 찾으러 갑시다. 아직 안 써먹은 거, 그쵸? 아까 요거 구해놓고 안 써먹은 거 알죠? 요거 써먹으러 갑시다. 빨간색 박스. 자, 저걸 이용하기 위해서 3에 f0 그러면 9가 되겠죠? 요 값은 a에다가 f의 마이너스 9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그러면 a고 마이너스 9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36분의 이렇게 되면서 4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식에 4분의 3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9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